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안보 이슈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 19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다보스 포럼의 최대 관심,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가였는데 일단 미국과 나토의 강대강 충돌은 피했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다보스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그린란드 파병 8개 나라에 부과한다고 밝힌 관세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엔 그린란드와 관련된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북극 전체 지역에 대한 미래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린란드에 적용되는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제 골든돔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협상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맡습니다. 이 합의의 틀의 내용과 협상 결과에 따라 그린란드를 둘러싼 유럽과의 갈등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갖겠다는 야망까지 버린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영토, 즉 미국 땅이라고까지 했습니다. This enormous unsecured island is actually part of North America on the northern frontier of the Western Hemisphere. That's our territory.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면서 유럽과의 강대강 충돌은 일단 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유럽 의회는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와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첫 대응 조치로 지난해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회장님, 리포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전략과 전술인 것 같습니다. 예, 전략적 일보 후퇴 이런 것 같은데 지금 궁금한 게 자,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 나토와 프레임워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합의의 틀 이게 어떤 거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트럼프가 이미 압박을 통해서 예. 얻을 수 있는 것을 거의 다 얻었다. 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글랜드 총리가 미국이 원하는 거, 트럼프가 원하는 거 언제든지 모든 것을 옵션을 다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 예. 협의라는 것은 미국 입장을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그렇죠. 나토 사무총장과는 조금 군사 분야에 대한 어떤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우리 좀 시청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트럼프가 지금 관할을 하고 관리하는 모든 소유권을 가져가는 대신 일단 뭐 영구 전세권 정도, 예. 관리권 정도 확보했지 않느냐. 예. 추가적으로 뭐 이걸 다시 소유하는 문제는 또 다음 과제로 돌리고 초기에 트럼프가 주도하는 그린란드 해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군사력은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전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유럽을 당황시키고 나토과 일부 국가들이 8개 나라죠. 8개 나라가 그린란드에 군대를 추가 파병하고 이러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추가하겠다고 밝혔죠. 보복까지 예. 계속 늘리겠다. 이 과정에서 EU와 또 그 트럼프 간에 협의가 진행되었고 그래서 미래를 위한 틀을 위원회를 만들었고 예. 또 그린란드 정부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계속해서 예. 트럼프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제안을 해도 우리가 의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예. 부분은 트럼프가 원하는 구도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팩트를 조금만 정리하면 지금 프레임워크, 합의의 틀을 만들었고 그 합의의 틀에 따라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다보스 포럼을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최초에는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병합, 소유하겠다. 그리고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냐. 전면적인 접근권. 이게 군사적인 접근권이든 광물권이든 대신 돈을 주지 않고 무상으로 접근하겠다. 이건 지금 트럼프가 관철시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접근권 이거는 예. 경제 분야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 글랜드에 갖고 있는 많은 광물 자원에 대해서
미국의 접근 권리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언제든지 예. 우선권을 가지는 거죠. 광물 개발과 생산과 또 판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진 거고 군사 분야는 이제 나토 사무총장하고 만나서 이게 글랜드에 지금 군사 시설 또 새로 미사일 기지를 만드는 거 이런 미래 미사일 기지를 만드는 것은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 나토 안전, 덴마크 안전에 도움되는데 예. 나토와 덴마크 우리한테 고마워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가서 다보스에 가서 첫 번째 연설이 그 유럽 국가 덴마크는 배은망덕하다. 왜 미국에 감사하지 않냐? 미국을 존경해라 이런 메시지니까 예, 트럼프답네요. 이제 논리가 예. 그 불만이 많은 나라에 가서 불만을 가질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한테 존경해야 된다. 지금 예. 불만을 가지면 배은망덕 이런 논리로 강짜입니다. 예. 지금 협상이 물론 진행되고 결과를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 게 골든돔 배치, 원래 트럼프가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린란드의 미국 군사기지가 있는데 답장. 추가 건설하는 거, 그리고 그건 미국 영토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주권 문제를 우리가 주권이 온전하냐 안 하냐 볼 때 그 나라에 미국이 군사 시설을 만들어 시설하고 있고 거기 갖고 있는 광물 자원에서 무조건 우선적인 개발을 갖는다면 상당히 주권이 침해받는 상황이죠. 그러나 예. 그것을 이미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지금 글란드에 대해서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만 영구 전세권, 그렇죠. 전세권을 확보한 거예요. 예. 소유해서 세금 내고 또 소유하는 과정에서 돈 들이고 이런 노력하지 않고 글랜드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는 거죠. 트럼프의 외교적인 어떤 지금 단계에서는 승리를 봐야 됩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번에 나토 사무총장 만나서 다보스 포럼 갔다 온 다음에 관세를 철회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유럽의 입장은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세 문제는 트럼프에서는 좀 조금 곤란한 국내 문제가 있어요. 예. 지금 미국의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를 매기니까 관세를 통해서 국가 재정 수입은 늘어나는데 이 관세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예.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는 현실로 맞닥뜨려 있는데 예. 11월에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관세를 유럽에 또 올리고 유럽에 또 보복까지 올리면 결국은 그 피해가 미국 정부 지갑은 조금 두둑해지는데 미국 물가가 국민은 오르겠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또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인기가 바닥 아닙니까? 34%, 35% 되니까 트럼프로서는 관세로서 보복까지 하겠다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게 할 수 없는 또 내부적 국내 경제적 협상의 전략이었다. 그래서 뭐 선심선처하고 또 10% 올린다 했다가 또 며칠 만에 또 예. 안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는 참 변화무쌍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협상하기 국내 어렵습니다. 정치 선거를 고려한다면 지금 관세 올리면 안 됩니다. 예. 미국이 지금 트럼프와 공화당 지지율이 굉장히 진짜 회복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렇게 예. 분석되거든요. 최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병합한다고 했을 때 유럽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자,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그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토장이 됐습니다. 뉴스 보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작심한 듯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그린란드 파병을 이유로 유럽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한 건 유럽을 약화하고 종속시키려는 의도라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An endless accumulation of new tariffs that are fundamentally unacceptable, even more so when they are used as leverage against territorial sovereignty.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도 유럽을 상대로 한 미국의 추가 관세는 실수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위협엔 유럽이 힘을 합쳐 단호하고 비례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결국 서방의 적대 세력만 도와주는 꼴이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이탈리아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 속 표현을 빌려 괴물이 되고 싶은지 아닌지 결정하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성토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갈등 중인 그린란드 분쟁을 주시하고 있는 러시아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그린란드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그린란드가 원래 덴마크 영토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Гренландия – это не естественная часть Дании, правда ли? А колониальное завоевание. 그린란드가 미국 안보에 중요한 만큼 자신들이 점령한 크림반도 역시 러시아 안보에 중요하다면서 힘의 논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그린란드와 추가 관세에 대한 유럽의 반응에 대해 히스테리라고 깎아내리면서 심호흡을 한번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도착하기 직전에는 지금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관세 처리하고 지금 무력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유럽이 지금 사실은 미국이 추가 관세를 내놓으면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럽이 보니까 ACI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회원국의 경제적 압박을 가할 때 맞대응할 수 있는 최강의 경제 어떤 무역 그 도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ACI를 발동할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자, 만약에 미국과 유럽이 무역 전쟁을 일으킨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치명적이겠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선출직 공무원 아닙니까 미국에. 예. 그런데 그 힘이 이제 의회를 지배하는 데서 나오는데 11월 중간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미국 국민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 관세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에요. 관세 예. 전쟁은 미국의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에 11월 선거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예. 점은 또 있고 또 나토의 어떤 규약에 따르면은 어느 한 국가가 침략을 받으면 공동 대응하도록 돼 있는데 예. 그래서 경제 문제까지 그렇죠. 확장돼 있는 거죠. 확장한 게 ACI입니다. 그렇죠. 예, 경제 문제가 확장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유럽과의 지금 전쟁을 벌이는 것이 트럼프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트럼프는 그러면서 기민하게 반응한 거죠. 자, 군사력 사용을 조금 보류하고 또 관세에 예민하니까 관세 정책은 유럽 모든 지도자들을 조롱한 거예요. 유럽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도 주권에 따라서 군대를 많지도 않아요. 몇 명 저 그린란드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관세로 가지고 압박을 하니까 이거는 주권이 조롱받은 거죠. 지도자가 조롱받은 거예요. 그 반응이 성토로 나타났는데 예. 거기 가서 나를 성토하지 말고 고마워해라. 너 성토하는 건 배은망덕 아니야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아무튼 유럽도 너무나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유엔 체제에서 평화에 이렇게 무대에 젖어 있어서 자각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좀 예. 미국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에게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조롱받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이걸 외교적으로 이제 좀 억제돼 있을 때 절제했는데 예. 이번에 도저히 못 참겠다. 괴물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그런 부분에서 정말 그 트럼프로서는 외교적으로 유럽과의 어떤 전쟁을 할 것이냐 여기서 좀 휴전해서 실리를 취할 것이냐 휴전해서 좀 실리를 취하는 모습인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미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영구 정책권을 확보해 가지고 예. 찾을 건 다 찾아놓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미운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이렇게 관망하고 잘 협상하려고 하는 게 유럽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유럽도 이제 시간 좀 끌어야 되죠. 포스트 트럼프 또 포스트 중간 선거 예. 이렇게 그 이후에 미국이 이런 대외 정책을 계속 지속할 것이냐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시간을 좀 끄는데 지금 봐서는 유럽이 트럼프에 대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뭐 영국의 대처라든지 일부 지도자들이 대외 정책에 대해서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도 항의 전화도 하고 뭐 이런 부분 좀 부분적으로 그라나다 침략할 때는 그랬었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 성토하는 건 처음입니다. 미국으로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숟가락을 하나 얹었습니다. 외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림반도 역시 러시아 안보에 중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정당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자,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러시아로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국제 질서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유엔 회원국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써
침략국의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예. 미국으로부터 또 유엔 전체 국제사회로부터 침략 5개 나라, 6개 나라 빼고 전부 침략국으로 낙인을 찍었거든, 총회에서. 예. 이 낙인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전로의 구실이 생기거든요. 우리만 그렇게 하냐. 아,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러시아가 그린란드가 미국 안 보여 죽냐 하면 크림반도를 우리가 차지한 것도 전략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셨는데 좀 러시아는 좀 속이 쓰린 부분이 있어요. 예. 1872년에 알라스카를 720만 달러에 미국에 팔았거든요. 예. 그 미국이 처음에 그 산 대통령이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 역사적 최고의 거래 실패의 사례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그 대통령 구입한 대통령 굉장히 칭찬을 듣고 있거든요. 어떤 그런 면에서 러시아는 알라스카를 잃었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좀 비꼬아요. 그래서 예. 약간 그 뭐 우리한테 알라스카를 돈으로 샀는데 지금 환율하고 따져서 우리보다 좀 그린란드 돈으로 사는 거 우리가 방해하지 않을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익선, 영향권력을 좀 인정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 전쟁이- 짬짬이한 것 같아요. 푸틴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손을 좀 떼라. 우리가 알아서 할 그렇습니다. 테니까 그린란드는 미국이 알아서 해라. 이런 예. 지금 메시지를 준 것 같은데. 짬짬이 하는 모습이 보이죠. 중국과 러시아도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만큼이나. 왜 중요합니까, 그린란드가? 그린란드가 일단은 지금 완전히 이제 약간의 그 지구 온난화 영향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의 발달로 그린란드 옛날에 인간이 거주하기 힘든 땅으로 돼 있던 것이 불모지가 예. 되었던 것이 이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가고 그 땅에 자원이 무진장 많아요. 히토류가 예.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그린란드를 점령하는 또 군사적으로 기지를 많이 건설한 쪽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린란드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러한 평가, 전략적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예. 그린란드를 지배하는 게 전략적으로 세계 1위권 단극 체제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죠. 지금 이제 미국 그리고 덴마크, 나토의 지금 강력한 견제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에 지금 사실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미국의 논리가 강한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져야 이런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지고 거의 군사시설 따고 개발해야 나토, 덴마크, 유럽이 안전하고 미국이 안전하다. 예. 그럼 미국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만 이 그린란드를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예. 유럽을 위해서 가진다 이렇게 하는데 그 뭐 트럼프의 논리죠. 예. 주권 크게 이 이후에 그 우리가 우드로 윌슨의 국제연맹을 창설 제안하고 전쟁 없는 국제 질서 이렇게 해서 국제연맹이 또 파괴되고 국제연합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하나의 노말로 왔던 원칙이 국제사회 원칙이 주권의 존중이거든요. 예. 주권 동등하다는 이런 가치인데 이 부분이 완전히 지금 붕괴된 거죠. 예. 자,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정부 시위로 유혈 사태가 번졌던 이란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정부의 무력 진압으로 시위대에 18,000여 명이 숨졌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8일 반정부 시위가 최고조했던 이란 북부 도시 라시트입니다. 유혈 진압 이후 사실상 시위는 중단된 모습입니다. 낮에는 중무장한 차량들이, 밤에는 민병대가 외출 금지를 외치며 순찰합니다. 인터넷은 여전히 차단돼 내부 정보가 제한돼 있습니다. 영국의 한 언론은 현지 의사들의 보고서를 입수해 사망자가 최대 18,000명, 부상자는 33만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소 5,000명이 숨졌다는 이란 관리의 전언도 나왔습니다. آمارها رو قاعدتاً مراجع صلاحیت‌دار باید اعلام بکنن.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폭력과 억압에 의존하고 있어 새로운 지도력을 찾아야 할 때라며 이례적으로 정권 교체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병든 사람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미국 등 외세 개입 때문에 희생자가 늘었다고 주장해온 이란 정부는 최고 지도자 공격은 전면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ما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رو مجرم میدانیم هم به خاطر تلفات هم به خاطر خسارات
هم به خاطر تهمتی که به ملت ایران زد.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 공격을 보류한 게 미국의 중동 군사 전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항모 등 주요 전략 자산이 중동에 배치되는 2-3주 뒤 이란의 대응 수위에 따라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사망자가 3,000명 정도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죠 지금 상황들이. 자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도 트럼프가 과연 이란을 공습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나타냈었는데 언제쯤 할 것인지. 근데 이게 보류를 한 게 중동에 있는 미국의 전력 부족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미국이 이란 사태에 전면적으로 군사를 투입해서 정권 교체를 하고 또 친미 정부를 만드는 이런 시나리오는 구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 관심 있는 것이 이란의 어떤 인권 실태라든지 뭐 국내 정치보다는 핵무기 보유 노력을 좌절시키는 거죠. 예. 그것만 충족된다면 이란에 대해서 눈 감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렇게 유혈 사태 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뭐 시대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해서 혼란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지만은 이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새로운 체제를 친미 체제로 바꾸는 것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로드맵을 만들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예. 전면적 군사 개입은 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예. 오히려 이제 시위대에게 좀 자신감을 주고 이러한 정부 안에 반정부 시위를 좀 지원해 주는 시위대 거죠? 반정부 지도자들이 좀 더 예. 자신감을 갖고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면 우리가 그 정부를 우리가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군사적으로 힘으로 예. 이것을 하나에 보여주는 것이지 예.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지금 지금 하메네이. 하메네이 체제인데 예. 하메네이 체제인데 1979년에 호메이니 체제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예. 그 1989년에 그 라우바르 종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체제가 오늘 어제 생긴 정권이 아니고 이미 79년부터 이렇게 유지되었던 체제이기 때문에 이 체제를 군사적 힘으로 바꾸고 새로운 체제로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민사작전과 관련돼서 그렇고 군사작전에서 미국이 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미국은 어쨌든 새로운 체제가 친미 체제로 들어오는 건 원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인 어떤 개입보다 비군사적인 압박 이게 우선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걸 위해서 반정부 시위대를 지원해주고 또는 이란과 뭐 이렇게 무역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같은 어떤 자금줄을 죄이고 이런 방법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하메네이가 지적하고 있는 예. 하메네이 체제 지어한 것은 이 반정부시가 격화되고 이렇게 세력을 자꾸 확장하는 것은 미국이 그들 세력에게 자원과 뭐 여러 가지 반정부시 방법과 또 이런 걸 지원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범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미국 때문에 많은 살상자가 나오고 이런 논리가 예, 있었는데 예. 하메네이 체제에서도 미국의 전면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계속해서 시위대를 지원하는 그런 음성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미국의 항모 전단이 지금 카리브해 베네수엘라 인근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란이 또 그린란드를 공격하겠다 뭐 이런 압박을 좀 내놓는 상황인데 카리브해에 있는 항모 전단이 2-3주 뒤면 중동에 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앞에 리포트의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2-3주 뒤면 이란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라는 게 이제 김계영 기자의 리포트 내용이었는데 2-3주 뒤에 협상이 제대로 진전이 안 되고 반정부 시위가 계속 거세지고 또 사망자가 늘어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장님 보시기와는 정반대로 군사 개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개입할 가능성이 높게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가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은 완전히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공격을 준비하고 나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하고 나서 그 위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군정 기간이죠. 예. 미국이 점령 통치를 좀 하고 새로운 정부의 권력을 승계하는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이란에 대해서는 지금 반정부 시위대를 지원해서 반정부 시위대 말고
이란의 지도부를 이렇게 뭐 체포 내지는 교체를 해서 그 이후에 체제를 바꾸고 갈 수 있는 로드맵과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저는 안 돼 있다 보고 안 돼 있는데 전쟁을 하면은 미국이 고립될 수 있죠. 예. 그리고 미국의 전략이 지금 거부 전략이라서 지금 개입할 수 없는 조기에 수습하고 개입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쟁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미국 헤그셰스 국방장관이 만들어 놓은 정책입니다. 거부 전략이라 해서. 회장님은 미국의 군사 개입은 없을 것이다. 전면적 앞으로 군사 개입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반도 안보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군경 합동조사팀이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서 민간인 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죠. 먼저 관련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회관. 수사관들이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대학원생 오모 씨와 실제로 제작한 장모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이곳에서 함께 무인기 제작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군경 합동조사팀은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사무실을 비롯해 두 사람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지 닷새 만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문제가 된 무인기 업체의 대북전담 이사로 알려진 김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2년 말에 북한 애들이 서울로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야, 저 거지 같은 애들도 하는데 왜 우린 못하지? 조사팀은 또 오 씨가 운영한 인터넷 매체 두 곳이 국군 정보사령부로부터 1,000만 원가량 활동비를 지원받아 공작 업무를 수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시킨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조사팀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현재까지 지목된 피의자는 3명인데 2명은 또 대학 선후배 사이고 또 일부는 용산 대통령실 근무 경력도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무인기를 보낸 게 사실이라면 현행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우선 그 법리적으로 보면은 항공안전법이란 것이 있는데 예.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드론을 띄워야 되고 그 허락된 지역에서 예. 드론을 비무장지대에 운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이렇게 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모든 물품 같은 경우를 북측에 보낼 때 특정하지 않더라도 북에 보낼 때는 뭐 이건 뭐 조금 애매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물품을 보낸다는데 남북 협력법이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위반이 이제 우리 법리상에 충돌되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보냈느냐죠. 의도성이죠. 모든 형법이 출발이 의도성 아닙니까? 인텐션인데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뭐냐가 중요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조직적으로 했느냐. 조직하면 조직범죄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 조사 중이니까 밝혀지겠지만은 남북 관계를 긴장시키기 위해서나 또 특별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에 입각한 의도성, 의도, 목적 이런 부분이 철저히 규명돼야 될 건데 지금 나온 내용으로서는 22년도에 북한도 보냈는데 우리랑 못 보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 북한이 오물풍선이라든지 무인기를 보낸 전력이 많죠. 예. 그런 부분이 많아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이 서로 드론을 안 보내기로 하는 그런 뭐 합의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 항공안전법과 남북협력법 의도성 이런 부분이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뭐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죠. 예. 자, 우리 군의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된 지 2년 만에 지금 폐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도 드론 작전 사령부를 저는 애초부터 예. 좀 드론 작전 사령부가 필요할까에 대한 좀 평생을 군사 문제 연구하고 차관도 했지 않습니까? 예. 국방위원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저는 입장을 달리했는데 드론이 어떤 한 곳에 모아서 작전을 해야 되는 그런 무기가 아니에요. 예. 전개된 모든 부대에
배치돼 우리가 있는 모든 부대에 드론이 하나 참모부서처럼 있어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 50만 드론 병사를 양병한다. 이 양병을 어느 한 곳에 모아놓는 것은 안 좋다. 예. 드론이라는 게 뭐 1,000대 정도를 운용하는데도 사실은 이 컴퓨터에다가 다 거기 넣어갖고 한 사람이 1,000명에 하나의 그 여러 가지 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운용할 수 있거든요. 예. 드론은 한 곳에 사령부를 두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 각급 부대에 예. 뭐 정보작전 참모부가 있듯이 드론 참모부가 있어 드론 부대가 배속돼 갖고 지금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드론 부대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육군 해군 부대도 있지만 각급 부대에 예. 다 드론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네. 이 드론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효과가 지금 입증됐죠. 예. 게임 체인지랍니다만 전쟁의 승패를 작전의 승패 결정하는 요소인데 그 드론 작전 사람을 늘 배속 요청하고 그거 날라올 때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드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 사령부 해체라는 표현보다 드론 사령부의 어떤 배치를 운용을 새로운 개념 속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검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우리 민간의 국방부 산하 민간군 합동특별자문위가 권고를 했고 국방부가 수용되면 이거 폐지가 됩니다. 앞으로. 예. 이게 군사령부에 또 뭐 우리 저 방첩사령부도 있지만 폐지 문제는 정책부서에서 정책이 결정되면은 이게 법률을 통해서 있는 기구가 아니어서 예.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시행령으로 다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심하면은 예. 해체와 폐지 재구성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절차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쟁 기념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이 방문을 했다면서요? 예. 6.25 전쟁 때 네덜란드도 우리한테 도움을 좀 줬나요? 많이 줬죠. 그때도 6.25 때도 네덜란드 군인이 한 5천여 명이 참전해서 124명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예.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그 방문한 분은 사실상 저도 깜짝 놀랐어요. 획득 장관으로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획득 장관이네요. 예, 그래서 예. 국방부 장관이 따로 있고 예. 그의 현역 의원인데 장관급 이제 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인데 국방부 장관이 따로 있고. 예. 그래서 예.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와 또 유럽 정치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고 거기에 그 네덜란드가 지금 아마 에어버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첨단 군사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방산협력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서로 관련 기관 또 관련 인사들 기업인들하고 의논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방산 장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전쟁 기념관에 있던 방산 장비들을 다 최신형으로 교체한다면서요? 예. 그건 이제 예산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이제 근무를 계속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부분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국군 발전실에서 번개 사업에서 개인화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금 첨단 장비까지 이렇게 모형들을 전시하는 데인데 우리 많은 국제사회 VIP들이 오면은 특히 군사 지도자들은 그 우리 국군 발전실을 보고 그 장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장비를 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모형으로 있는데 그 모형을 최신형으로 바꾼다는 최신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K 방산에 아주 외국 수출 많이 되는 장비, 최신 업데이트 장비로 모형을 좀 전시를 좀 바꾸면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국방부 그 업무보고를 할 때 기관장으로 참석을 했는데 예. 지금 장관님이 제가 국방위원 활동할 때 위원장이고 제가 간사를 했어요. 예. 이제 국방위원회 오래 있었죠. 오래 있어서 이분의 내공이 이제 제가 조금 갑자기 그 장비 전시를 좀 새로 업데이트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예.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저도 오랫동안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예. 이걸 좀 하자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방산 담당 옛날에는 자원실장인데 요즘 차관보로 이제 직책이 바뀌어서 그분한테 지시를 했어요. 예. 최대한 빨리 가서 국군 발전실을 업데이트실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고 방산 예산이 얘기를 그렇게 해서 해서 긴급하게 지원이 되는 예산보다도 그 관련되는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 실무자들을 그저께 와서 이제 제가 이런 방향으로 좀 이 예. 공간에 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부분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용산에 예. 첨단 장비를 모형을 전시하면은 방산 수출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